하셨더라. 그래서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4월 달에 상해 애국지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모여가지고서 임시정부 의정원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의장을 뽑는데 이의론이 초대 의장이십니다. 그래갖고 4월 10일 날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지금까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지만 이제 민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4월 10일 날 국호를 찜하고 독립할 때까지 간략한 헌법 10개 조항을 만들었고 밤새 토론을 해가지고서 4월 11일 날 선포를 합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일을 4월 11일이 저 선포일이 되는 거고, 내일 모레 다가오는 이 11월 23일 날은 27년 만에 목매이도 그리던 이 조국 땅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미군이 내주는 특별수송부 편으로 1945년 11월 23일 날 제1팀으로 김구선생을 비롯해서 부주석 김규식,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부통령 지냈던 이시영 선생 등에 가지고서 제1진이 국내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3일 날은 이 8분들 숙모 제례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지내고 있고, 그 동안에 저 밖에 저 문이 한 20여 년간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가 이런 선열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런 거를 용산구청장, 성장현 구청장이 선열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여기 지붕에 개화장 하나까지 다시 떠들고 그래가지고서 정문을 열면서 저한테 여기 학생, 공무원, 군인 단체로 오는 분들에 교육을 좀 맡아서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명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김구 선생이십니다. 김구 선생은 1876년 음력 7월 11일 황해도 해주 대군방 탁굴에서 아버지 김순영공, 어머니 광락원 여사 사이에 7대 독자 외동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1892년 이시조선의 맨 마지막 과거 시험인데, 그게 경과시험의 응시에 의해서 해주 간영으로 나갑니다. 도청소재지요. 갔더니 그때 사회에 썩고 병든 사회가 얼마나 그랬던지 아주 공공연히 배관매직이 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분노해서 과거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친 김순영공께서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면서 책 한 권을 사오십니다. 얘야, 평생 지게 짊어지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 편히 먹고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더라. 그러니 너 이 책 가지고 공부해서 편히 먹고 살아라 하고 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이 마의상서라는 3배마자 3배옷, 그 마의상서라고 해서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손금 보고 집도 잡고 묘터 잡고 하는 그러한 풍수지리 책자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구 선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거울을 놓고 자기 관상부터 봐요. 그 백범일치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도 얼굴에 서너 군데 마마를 앓은 그 흉터 자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얼굴에 세 군데 흉터 자국, 마마, 곰보 자국이 있으면 그 얼굴이 어디 잘생긴 얼굴입니까? 그래 자기 관상을 보면서 그런 글귀를 남기죠. 칠척장신이 불여 일척면하고 사람이 7자 키 중에는 한치 코가 더 잘생겨야 하는 것이며, 코비자입니다. 일촌 비가 불여 1.심하니 한치 코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 한 점이 더 고와야 한다. 이 마음 한 점을 어디에 쓸 것이냐? 결혼해서 처자식한테 바칠 것이냐? 부모의 효도를 바칠 것이냐? 조국에 애국을 하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러면서 그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삼약 등 병법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서 깊이 탐독을 해서 아주 달관하죠.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표는 임시정부에서 상해에서 걸었던 태극기 모형을 제가
그 모양 그대로 하나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대기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대기고, 맨 바른 쪽에 제 양반이 차이석 선생이신데, 제 양반은 숭실대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숭실대학 2회 졸업생 3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제 양반이 8.15 국무위원 겸 비서장을 해요. 근데 8.15 광복을 맞이하고 19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왜 19일 만에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조국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려니 임시정부, 27년간이나 된 임시정부인데 짐이 적은 짐이 아니잖아요. 후전으로 들리는 얘기하면 그때 벽에 독립신문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활자, 그 활자를 가지고 징어리고 다니는 활자가 500kg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 이사 다니면서 이것이 제일 큰 짐이었을 것이다. 독립신문에 그 주필도 오셨고 기자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짐을 쌓다가 과로해가지고서 19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조성환 선생이신데, 역사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조성환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이름을 거르는 사람이 한 명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920년 6월부터 9월달까지 그 당시에 소련의 우라지보스토크에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체코의 망명 군인들이, 소련인들이 체코의 젊은이들 뽑아다가 이제 총알 가지고 썼던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전해 나라로 가기 위해서 6만여 명이 우라지보스토크에 모였었답니다. 그래서 저게 조성환 선생이 그 당시 국무부장이니까 국방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너희는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배시로 와서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분이 조성환 선생에 대해서 싸게 팔으라고 해서 거르는 사람이 한 명도 내서 총 1,300점, 1920년 6월부터 80만 달까지 기관총 그 당시 6점, 박격포, 이문, 기타, 권총, 수류탄 등을 사갖고 1920년 6월부터 9월달까지 청산리 전투장이 있는 진림성 거기까지 옮기는데, 고려 때 8만 대장정을 강화도에서 해가지고서 구루마에 싣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또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합천까지 옮기는 그 모습을 그 화면으로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그거는 가볍기는 하지만 이 무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낮에 이 무기를 옮기게 되면 일본 놈들이 보게 되는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청산리 전투장으로 무기를 갖다 옮겨놓음으로 인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일본 놈들, 야 너희 뭐 독립군, 광복군 너희가 뭐 무기 있어? 죽창에 나가는 들 까불지 말라고 달겨들었다. 3천여 명이 사살되는 대첩을 이루죠. 그게 사실 공로자 이 조성환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사학자들 얘기하는데 조성환 선생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백범 김구 선생 있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동면 선생. 바로 이봉창 의사인데, 이봉창 의사가 이 효창동에 살았습니다. 저 아래 바로 쪽에 내려가다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살던 집이 있는데 1910년도 10월 10일에 이제 순국을 하셨으니까 10월 12일 날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봉창 의사 살던 집이 지금도 500만 원만 가지면 그런 집 질 것 같아. 초가집으로 진 거. 그것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놓지도 않았었어요. 다만 그때 쓰셨던 그 우물이 그 앞에 있은 것을 주민들이 뚜껑을 덮어놓은 게 있었고 그랬던데 아파트 치면서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용산구청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살던 그 집을 하나 질라니 그 조합원들이 여기다 초가집 그런 거지만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또 난리들입니다. 별놈 소리가 다 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터가 워낙 좁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한 200여 평 녹지공원을 세워야 한대요. 그 녹지공원을 공원에는 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봉창 의사 만구용 먹는 밥그릇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진을 그렇게 찍듯이 이분도 태어나서 집에 사진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살던 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곳을 대략 짐작을 해보면 먼저 번 용산구청 있는 그 맞은편 고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지금 빈 집으로 그렇게 남았는데 아마 거기쯤 되지 않을까 지금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 여기 용산구청장에 효창동에 왔다가 내 재임 기간 동안에 이봉창 의사
살던 집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협조해 줘야 일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 생각폭을 추진위원장을 지가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지난 12월 10일 날, 12일 날 이봉창 의사 기념관으로 하려니 그 규격이 있대, 크기. 그래서 기념관이 안 두고 그냥 명칭을 이봉창 역사 연구소, 이봉창 역사연구소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잔뼈가 자랐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숙명여대 자리에 그때 천도교에서 세웠던 문창 보통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녔던 요 버스 정거장 역 이름을 이봉창 활동 정거장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뛰어놀았던 잔뼈가 자랐던 곳이라고 그리 봐야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그때는 11살에 학교를 있게 할 때는 이봉창 의사 11살에 1학년 들어갔고 윤봉주 의사도 보니까 11살에 보통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년제가 11살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4학년이면 졸업합니다. 4학년 졸업받은 시에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지 원효로에 있는 일본 사람의 경영하는 화전 위생당이라고는 제과점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화자 제과점이 최고의 좋은 직장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2년간 하다 2년 후에 여기 이제 여기 청파동을 그 당시에는 청협점이라고 했는데 청파동에 있는 총전약국이라고 하는 데서 점원 노릇을 하면서 일본어로 습득해 갖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용산 철도청이 15생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영리하고 그 활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생이 침이 기대 흔드는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차 차선 바꾸는 거 그것까지 맡았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일본놈이 봉급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계급이 그놈만 올라가니까 성질이 나갖고 1924년 12월 달에 사표를 내고 일본 오사카로 건너갑니다. 거기에 가서 막노동을 해요. 그다음 1928년 11월 달에 일본 천황 유엔 히로히토 즉위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구경을 한번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오사카에서 일본 동경으로 올라갑니다. 동경으로 올라갔는데 특징가문에 호주머니에서 한글 편지가 나오니까 너 이 새끼야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지 조선인이지. 그래서 구경도 못하고 감옥소에서 9일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와요. 그래서 1930년 1월 5일 날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가서는 여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원에 애국지사들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뵈야지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냥 빈손 들고 가나. 그래서 술을 사들고 안주를 장만해갖고 갔더랍니다. 그게 누가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차종 모습을 보니 그 당시 술 사들고 안주 장만해갖고서 임시정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니 수상쩍은 것이 중국은 또 옷을 옆으로 여미고 한국은 바지 저고리고 일본은 양복인데 양복을 입은 데다가 나도 어렸을 때 그걸 신었습니다만 일본놈들이 전쟁하는데 자재가 없으니까 나무로 다 신발을 만들어서 신는 거 그걸 게다라고 그랬어요. 일본도 그 게다를 신고 있는데 일본어가 너무 우통해. 이 새끼 틀림없이 일본 밀정이다. 그래서 이봉창에서 김구 선생한테 소개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김구 선생은 마의 상사를 가지고서 아주 그냥 관상사지 보는 법을 아주 통달한 분 아니니까 그 이봉창을 딱 만나서 김구 선생이 떠봅니다. 그대는 일본 동경에서 왔다면서 살기 좋은 일본에 살지 뭐의 어려우니 상해로 왔는가. 그쪽에 이봉창에서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제 나이 올해 31세입니다. 그땐 61살 살면 오래 사는 때니까 이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 맛보아온 것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있다면 나는 31세 동안 살면서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서 상해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 안에 폭탄 하나만 있다면 나는 일본 천황도 가차없이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범이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예, 폭탄 하나만 있으면 내 일본 천황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너 그거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내가 일본 동경에 있을 때 일본 천황이 지나간다고 길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라고 그래서 길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데 실제 천황이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 던졌을 것이요. 주쇼집니다. 내가 갈게.
아마 기업을 통했던 거예요. 그래 네 진실이라면 자금 준비와 무기 준비를 하자. 그래서 1931년 12월 13일 날 이봉창을 불러서 제1호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시키고 그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백범일지에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둘은 선서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막았다. 이 시의 납피태는 당연히 의연한 빛이 감돌았던지 이 시가 되게 말한다. 나는 영원한 쾌락의 삶을 도목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 우리 양인이 기쁘리자 희열한 낯빛으로 사진을 박읍시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박았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저 미소 짓는 유일한 사진이고 이봉창 의사 이게 미소 짓는 사진인데 이게 웃는 것을 억지로 하느라고 입술을 벌려서 같이 사람을 웃으면서 웃니빨까지 내놓고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나 저렇게 웃지. 그래서 이 사진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3일 후 1931년 12월 17일 날 이봉창을 불러서 어깨 매는 무통폭탄, 허리에 차는 도시락 폭탄. 뭐 연세 드신 분들 계시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허리에 차는 걸 두 손 두는 막 마음대로 이러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편하니 도시락을 허리에 차게. 그래서 두 개의 폭탄과 거사 자금을 주어서 1931년 12월 17일 날 일본 천황 암살 밀령을 띄워가지고 일본 동경으로 출발시킵니다. 근데 19일째 되는 날 12월 17일 나갔으니까 14일만 있으면 31일 해가 지나서 32년이 되지 않습니까? 32년 1월 4일 날 이봉창 의사로부터 상해 김구 선생한테 전보가 날아옵니다. 근데 김구 선생 목에는 그때 600량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엽전 한 량에 쌀 한 가마 있어. 쌀 600가마가 붙어 있을 거예요. 김구 이름으로 치면 당장 잡을 것이고 김구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토전양양 쓰지다라고 하는 그 일본 놈을 하나 때려 죽이고 피신해 다녔던 이 김구 선생이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김구 선생 이름을 이봉창 의사와 두 사람 사이에는 백정선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백정선 앞으로 전보를 칩니다. 전보의 내용은 상품은 1월 8일 날 틀림없이 8리터의 아시다. 그냥 던지겠다. 거라나. 이걸 가지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내가 이봉창이라는 인물에게 두 개의 폭탄과 일본 천황 암살 밀령을 띄워서 일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보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거사할 날짜입니다. 그러니 실제 거사를 했는지 돈만 내버렸는지 또 거사도 성공했지 실패했지 알 수 없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면서 1월 8일 날 모두 집에 들어가지 말고 피신하죠. 근데 한 사람 연결이 안 돼서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 그니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노숙자로 살고 있나 이게 제대로 살고 있나 궁금해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연하무살 먹으나 울고 있어. 너 누군지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감옥에 이유필 씨가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 생일날인데 아직 아침도 못 먹었다는 얘기.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내년 네 생일날 네 생일 선물로 내가 좋은 선물을 사갖고 막 그래 네가 이 집 안 살고 딴 데 이사를 가더라도 그날 네 생일날 이 집을 네가 와야 나한테 선물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얘 주소 사는 주소 이거 저 연결 고리를 갖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얘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선물 가지고 생일날 찾아가느라고 그날 국무회의 참석을 못해서 얘 만나고 집에 돌아오다가 잡혀서 옷고 치르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1월 8일 날 그 당시 전 일본인들은 일본 천황은 저게 사람의 형상을 가졌을 뿐 이제 사람의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1909년도 9월 4일 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저희 멋대로 관도 협약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저 광활한 중국 대륙적 중국 땅이 간도 땅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통이 더 살찌고 더 커요. 그거를 청나라한테 공짜로 줍니다. 조건은 간도 땅에서 발견되는 광산 개발권하고 그 다음에 간도 땅 만주 봉천에서 평안도 안동까지 봉안철도 지금 압록강 철도라고 그러죠. 봉안철도 부설권만을 갖기로 하고서 청나라한테 공짜로 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주국을 세워 그 만주국왕 부의하고
1월 8일날 32년 1월 8일날 동경교회 요요교 육군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황궁에 돌아가는 길인데 천질보인들이 야 살아있는 신 천왕이 어떻게 이렇게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천왕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인산인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11시 11분경 경시청 현관문 앞에 하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안본부 정문 앞에 거기에서 일본 천황이 일행이 지나가니까 폭탄을 던졌는데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이게 중국놈들한테 폭탄을 산 거라 성능이 약해가지고 천황은 죽지 않고 달아나고 천황을 호위해가던 국내부 대신 마창을 받아대. 근데 그쪽에 얼마나 천황에 놀래서 도망하는 우리 우스웠던데 천질본들 야 저 신이라면 저렇게 도망하는 거다. 저 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신에서 사람으로 격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윤봉일 의사가 됩니다. 3개월 후에 1932년 1월 8일날 일본 아주 동경 안방에서 그 일을 저지르고 3개월 후에 이제 중국 상해에서 윤봉일 의사가 또 폭탄을 던지는데 윤봉일 의사 고향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장리 목다리 마을입니다. 23살 되던 해 3월 6일날 집 안방에다가 부인 앞으로 글귀 하나 써놓고 나와요. 장부 출가 생불안 사나이 대장부 집을 나서니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 써놓고 23살짜리가 지금 간도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동네 마을 입구에서 어머니를 만나. 그래 어머니 나 지금 독립운동으로 간도 갑니다. 어머니가 가만둬요?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 어머니에게 지금은 슈퍼를 그 다음에 송방이라고 그랬어. 거기에서 국립정거리는 사탕이 최고였대. 그 당시 사탕 한 봉지 사서 어머니를 데리고 예산역에 나와서 기차 타고 경성역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 이제 간도 땅으로 가다가 신천에서 불진검문에 걸려서 달포 동안이니까 약간 한 달 보름 동안 감옥 생활하고 4월 12일간 감옥에서 나와서 4월 12일날 여순과 대련을 거쳐서 청도에 도착하고 5월 8일날 김구 선생을 만나서 나를 큰 이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1호 한인애국당 제2호 한인애국단에 서명하고 선서실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1932년 4월 29일날 그날이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날이면서 천황 생일날이에요. 천장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 완전무장군인 1만 명, 일본 민간인 1만 명, 2만 명의 상해 홍보공원에 운집을 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이 폭탄 2개와 윤봉일 의사하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 내 추측사에 6시 반이나 7시쯤 됐을 것 같아.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김구 선생 묘소 저기 누워 계시고 윤봉일 의사 여기 있으니 이 자리가 밥상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마주 앉아서 밥을 했는데 자 김구 선생 나이 56세 윤봉길 나이 24살 22살 자식 같은 나이입니다. 앞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을 죽으러 보내야 되니 김구 선생 밥숟갈 떠지겠습니까? 밥 먹는 모습을 보니 태연히 마침 농사꾼이 먼 농토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입맛 당기는 데를 밥숟갈 푸듯이 밥을 한 숟갈 푸는 거 보니까 반삽을 푸듯이 퍼가지고 먹어. 그리고 과연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이 저렇게 미동도 없어. 과연 일이 해는 배포가 있는 청년이다. 안도의 미소 짓죠. 밥을 먹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해중 시계를 꺼내. 손목 차는 시계 아니라 선생님 어제 6원 주고 샀습니다. 선생님 건 오래됐으니 제 거 바꾸시죠. 시계를 바꿔줘. 근데 호주머니에 또 돈을 꺼내. 왜 돈을 좀 가지고 있지? 선생님 저는 홍구공원까지가 잠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24살짜리 나는 24살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주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에 나가서 요거 이제 센터라는 잡지 맨 뒤 표지에 이 대목이 나와. 둘이 헤어지는 장면.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훗날 지하에서 만나세요. 그때 실제 지하에서 만나 여기 계시고 김구 선생 여기 계시니까 실제 지하에서 만나진 거죠. 윤봉길 의사. 그래가지고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서 11월
23일날 미군이 내주는 특별수송편으로 제1진 김구 선생, 그 다음에 부주석 김규시 부통령진 때 이시영 선생들 제1진이 23일날 상해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김구 선생 땅바닥 아스팔트에 엎드려가서 키스부터 합니다. 옥매이도 그리던 좋다. 한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뺨에 내리는 눈도 고향 눈. 얼마나 이 가슴은 크고 얼마나 그리던 조국 땅입니까. 그리고 23일날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내일 모레 23일날 저희가 추모 제례를 지는데 24일 아침 8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이 하나로 뭉치고 단결해서 독립된 정부 수립을 1시간이라도 앞당겨 노력하자. 그런 요지 이제 연설을 하시죠. 그래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1946년 일본에 계신 애국지사들 모셔와라.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일본에는 대형 무도한 죄인이 4명이 있는데 2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첫째가 이봉창, 두 번째는 박렬이라고 있죠. 의열단 단장 박렬. 그 사람이 이제 대무도한 죄인인데, 대형 무도한 죄인은 청안가를 건당거렸다면 대형 무도한 죄인이야. 대형 무도한 죄인은 재판도 2심이 없어. 1심으로 그냥 끝내. 한 번에. 네. 그래서 이봉창에서 9월 30일 날 사형 선고되고 10월 7일 날 처형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강훈 선생, 박렬 선생 이 두 분이 일본 놈들한테 이제 대형 무도한 죄인으로 돼 있는데, 이봉창 의사하고 박렬, 이봉창에서 천하한테 폭탄 던졌고, 그 다음에 박렬 선생은 황태자 결혼식장에 폭탄 들고 들어가다 걸렸대.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대형 무도한 죄인이 된 모양인데, 두 사람, 일본 사람은 내 추측으로 1868년도에 명치가 지아버지 효명왕을 죽이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원국처럼 세국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아버지 효명왕을 죽이고 왕을 빼서 개혁한 명치 유신을 단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라도 사육신처럼 야 이 자식아 왕자리가 그렇게 좋아서 네 아버지 죽겠으면 아마 이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두 사람 정도 그런 인물이 나와서 대역 죄인이 되지 않는데 추측상입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애국 기사들 모셔와라. 이강훈 선생하고 박렬 선생이 청년 시절이니까 시신을 찾는데 이봉창 의사하고 백정기 의사가 37살에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복사했습니다. 두 분 시신을 쉽게 찾았는데 윤봉길 의사 것이 없어. 이제 지쳐가지고 돈도 떨어지고 해체해야 할 바에요. 한 50년 한국 청년 모아서. 그래서 지체했는데 한 80이 넘은 노인 할머니가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예, 윤봉 의사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쓰레기 때문에 한번 파보시오. 거길 파니까 사진도 보니까 앉은 자세 무릎 꿇어서 십자가에 묶어 앞에서 빵 여기 한 방 쏘아서 죽였는데, 심장을 쏘아서 죽이는 것보다 머리에 쏴서 죽이는 게 고통을 더 받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을 쏘면 그냥 죽으니까 그인데 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쉰대. 이게 다만 1분 1초라도 더 심장에 쏴서 고통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들리는 말은 일본인들은 그걸 하치마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머리에다 두르면서 동그랗게 총알 들어갈 때는 여기에는 피가 배두고 초 같은 거 바르면 피가 안 배야 되죠. 빵 싸서 피가 빨갛게 물들이게 죽으니까 일장기를 그리고 죽었다. 이제 구전으로 내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쓰레기통 거기 앞에 파니까 인근에서 시신이 나왔고, 6월 15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 부산 동네 초등학교에 빈소를 마련했고 23일 날 대신동 공설운동장에서 추모식을 마치고, 그때 정부가 없는 때입니다. 생기 전에. 그래서 특별 열차편으로 부산 서울로 모셔서 지금 조계사, 그 다음에 태고사가 있어요. 태고사의 지하에 세 분 유해를 모셔놓고 국민장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10월 6일 날 김구 선생이 묘탄 여기다 잡습니다. 묘탄 여기다 잡아가지고서 7월 6일 날 서울운동장에서 추모식을 마치고, 그때 대형 태극기 내구탱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잡는 대한테 침 만들어줄 때 숙명여고 학생들이 내구대에서 택기 달고 여기까지 모셔와서 묘로 썼다는 건데, 그때 나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쪽으로 통학에서 걸어 다니는데 그 당시 묘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 이 건물을 짓고, 이게 1989년도에 사격지 330으로 정해, 그러면서 묘역을 다시 손질하고 그 묘도 다시 이루면서 지금 묘다운 모형을 지금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20여 년간 문이 잠겨져 있었으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20여 년간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문을 열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문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동안에 그 여기 다녀가는 분 중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가 여기 다녀갔어요. 텍사스 주 달라스 시에 사는 한인의 회장이 여기 다녀갔던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정부 수립 100주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미국에 와서 연설을 좀 해줄 수가 있겠느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공표 뭐 전부 강사료 호텔비 전부 다 해서 내가 작년도 미국 텍사스 주를 갔습니다. 텍사스 주가 얼마나 큰 거 아니, 우리나라 남북한 합들인 거에 2배보다 더 커. 그러니까 남한의 5배 정도가 커. 근데 휴스턴에 도청 소재지가 있고 달라스가 그 케네디가 오스왈드한테 죽은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갔더니 저 신문 기자들 뭐 10여 명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 45분간 특별 대담을 했는데, 방송국에 지 기억에 이렇게 남는 건 여자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고 저하고 이제 셋이 대담을 하는데, 이 아나운서들이 한국에서 아나운서 하고 정년 퇴임하고 가서 거기서 아나운서 노련한 사람들이 둘이 하는데, 대담 중에 3.1절 노래가 나가나 한 2분 정도 대화를 스톱해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자 아나운서한테 메시지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은 거니? 지금 원고도 없이 마주 앉아서 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뜨거운 얘기에 내가 그냥 앉아서 텔레비를 볼 수가 없어.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 메시지 들었다가 나한테 읽어줘요.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이러한 애국 지사들에 대해서 미국에 지부 줄 수 있느냐? 좋다. 그러면 전 미국 51개 주를 여기서 관장을 해라. 여기서부터 미주 지역 지부장을 거기서 임명을 해서 미주 지부가 생겼습니다. 미주 지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문 여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제 미주 지부에서 51개 주, 거기에다 하나 더 첨부하면 저 뉴욕에 유관순 열사 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유관순 열사가 9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이 날을 유관순 열사 추모일로 정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추모식을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는 거니? 미국에 세워진 것이 한교도들이 영국에 반대해가지고서 자유 찾아가서 미 대륙으로 넘어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유여신상을 세웠는데, 이 자유여신상이 미국에서 세운 게 아니라 불란서 정부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유여신상을 바르톨디라고 하는 조각가한테 이거 조각을 해라 해서 400만 불을 주기랬대. 우리 돈 지금 한 40억. 근데 불란서 정부에서 이걸 안 줬대. 그래 이 사람은 조각을 지금 하기 시작해서 꽤 진척이 됐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준기? 그래서 정부가 돈을 주던을 했었던 이걸 완료를 했는데, 맨 마지막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야, 자유 여신상인데 여자의 얼굴로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의 얼굴로 이게 해야 되느냐? 여왕이냐? 미국에 무슨 여왕이 있어? 대통령은 여자가 없잖아. 그러려다 보니까 그럼 내 어머니로 하자. 그래 바르톨디 어머니 얼굴이 자유 여신상입니다. 예? 풍파에 지치고, 예? 바닷바람에 지친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예? 아주 글이 써있는. 그런데 유관순 열사 거리가 생겼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추모식까지 하니, 모른데 우리나라에서 자유여신상과 거기 갔던 유관순 열사, 왜 유관순 열사를 거기에서 거리를 만들고 추모식을 하는 거니?
미국 정부 세린 뜻과 철학과 같은 거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다 나와가지고서 이 아메리카 데리고 온 사람들 아니냐. 자유 독립을 우리 뜻과 미국 정부 세력의 뜻과 같다. 그러한 사람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16, 17이지만 우리가 신처럼 우리가 정말 참 숭앙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유관순 거리가 생기고 추모시거니 정말로 전 세계에다 정신대 손해상 그보다 자유여신상 저 미국 갔다 오면 자유여신상 앞에서 사진 찍어야 미국 갔다 온 걸 인정하지. 그렇죠. 유관순 열사 친얼굴 고대로 유관순 자유 독립의 상 세워놓으면은 세계 어떻게 일본들이 그걸 없애냐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용산구청장을 그거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얘기가 뭐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김구선생 묘역을 쓸 때 시신이 없으니 시신 찾으면 여기다 묘역을 쓰는 첫 번째 여기 이봉창에서 여기 윤봉 의사 여기 백정기 의사 이렇게 묘를 쓰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신을 못 찾아서 빈묘인데 내가 작년 2월 15일 날 여기다 안중근 의사 영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게 그린 겁니다. 누가 그려놓은 거니 여기 보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정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니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야. 거창 사람, 경남 거창 사람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 좀 벌어 쓴다. 여기 와서 보니 똘렁이 밑에 요거에다가 천정이 놓고 허전히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영정이나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돈을 냈는데 신혜성이라는 사람이 돈을 냈고 옥문성이라는 역사 인물 연구가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린 거 이게 그림이야. 3억씩 지더라도 22억, 5억씩이면 35억이야. 그래야 세웠는데 그래서 세상에 안중근 의사 이게 영재부터 쓰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2월 15일날 내가 안중근 의사 영재를 똑같이 밑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뭐냐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제일 좋다는 이게 오석인데 저 오석은 뭘로 따지는 거니? 여기다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놓으면 중국산 아무리 새카만 해도 1시간에 2시간에서 물이 다 스며들어서 없어요. 이건 아침에 떨어뜨려도 저녁 때까지 물이 그대로 못 갈아놓으면 그대로 있는 그걸 따요. 그래서 대천에 있는 웅천, 그 광산 사장이 와서 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크기하고 색깔 같은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사진을 담으니까 요 왼쪽에 제수번호가 있어. 그 제수번호를 일본 운동에 붙임하니까 띄우고 사진을 찍어야 돼. 이걸 먹으로 지워도 안 되고 페인트로 지워도 떼글 구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나 우려낼 수도 없고 전기 테이프 새카마는 거 있죠. 그걸 붙이게 딱 붙어요. 그걸 붙여서 요만한 사진을 찍어서 지우고 키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 2월 15일 날 세웠더니 일주일도 2월 23일 날 홈츠에서 여기다 안중근 의사 비석을 갖다 세워서 명실공히. 그래서 여기 와서 그림을 내 그림으로 하겠다는 화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뭐 세종대왕 돌에 그리는 여기 옥문성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린 그림이야지 장사적으로 여기다 그림 맞추면 소리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한테 학생들한테 주로 안중근 의사를 얘기했는데 이 당당한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일본은 구현 검사가 질문 너 왜 이등방문을 쏴주게 돼? 내가 이등방문을 쏘아주는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다.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전쟁에서 패해서 너희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너희 법정에 서 있다. 나는 내 개인 자격으로 2등을 쏘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독립의군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내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국제포로법 만국공법에서 처리하라. 좋다. 그러면 2등 방문이 조선인의 총에 바로 네 총에 맞아 죽여야 할 만치 조선인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있다. 대라. 첫째,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 날 고종황제 내외가 잠들어 있는 경복궁을 완전 일본 깡패낭인들 일본은 공사 미우라를 시켜가지고 일본 군대로 경복궁을 이어싸고 깡패들 30여 명을 난입시켜서 민비를 찾아 시해하고 그 시체를 고종황제가 지켜보고 있는 경복궁 뒷뜰마당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태워버린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천인 공무할 만행을 저지른 죄.
너 할 말 있어? 두 번째,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의사, 지사, 열사 그 가족과 양민 10만 명을 살해한 죄. 세 번째, 1905년 11월 17일, 어제가 오늘 18일이 어제가 17일이지요. 어제가 9일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 늑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해간 죄. 네 번째, 1907년 해군 밀사 이준열사 이상설 유이종 해군 밀사를 핑계 삼아서 고종황제 강제 퇴위시킨 죄. 다음으로 해군 밀사를 핑계 삼아서 8월 1일으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그러고 나서 고종황제가 조선호텔 뒤 북쪽 배분 동그랗게 단을 쌓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환구단이라고도 원구단이라고 해서 10월 12일 날 문무백관을 모아가지고서 거기서 고유제를 지내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이제 나도 황제다. 뭐 일본 천하이고 뭐 청나라 너도 천하이고 러시아에도 뭐 황제군데 남한 왕에 나도 황제다. 그리고 왕비는 황후다. 민황후. 그래서 제가 고유제를 지내죠. 이제 지금도 거기 가보면 조선부가 뒷담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다음으로는 조선의 산림, 어업, 광업, 전기, 철도 등 산업 이권을 박탈해 겁니다. 대한제국에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부채를 떠넘긴 채 대한제국의 재련행관 앞에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시중 유통자금을 고갈 상태를 만든 채 대한민국의 학생들 교재를 다 둘러모아서 불태워버리고 국내외 신문 잡히 구독을 못하게 막은 채 해외 유학생 파견을 못하게 막은 채 을사 5적과 을사 7적 그 친일단체 일진의 그 숙에 송경준을 시켜가지고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게 시킨 죄. 대한제국인들이 통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조용히 만족해가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거짓말을 죄. 동양 평화를 빼뜨려서 수억의 인구가 일본의 식민지 노예 상태를 만든 죄. 그만.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네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 죽음은 더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닌 대가일전지 공분을 짊어진 죽음이다. 남부부에서 손잡고 백두산 같이 오르고 휴전선 넘나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3년, 30년, 100년 이게 진행됐지. 이게 진정한 독립이고 의사께서 원하는 독립된 통일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천국권이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중근 의사가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어머니한테 한 말씀 낸 게 이렇게 끝입니다. 불초자는 감히 어머님 전에 한 말씀 올립니다. 엎드려 바라보건대 자식이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도 드리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던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불초자를 끔찍이도 생각해 주시니 빛날 영혼의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뵙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군인들입니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애국인 그래서 도당닥듯이 피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로 한성 그래서 아주 가능하겠습니다. 와우. 아무나 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